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최민규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벌칙은 그 배우 심영탁 씨가 해서 화제였었던 뚜찌빠찌 뿌찌 댄스. 궁금하다. 네, 그 귀여운 저 뭐였죠? 미니언즈죠? 네.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7시 59분부터 그러게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자, 먼저 톡방 퀴즈 규칙부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네.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쌤은 처음이니까 힌트 좀 주세요. 처음이니까 원래 안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학생의 실력을 보면서 네네네. 간을 좀 보잖아요. 네. 약간 간 보시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인터넷상의 정보를 올바로 해석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말이 여러 개여가지고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일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근데 인터넷 리터러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터넷이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인터넷 리터러시라고 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정답은? 인터넷 리터러시. 인터넷 리터러시. 예. 정답입니다. 우리가 첫 문제 맞추면서 지금 친구들의 성향이 파악되는데 굉장히 우유부단하네요. 취업을 할 때 보는 대기업들 할 때 보는 뭐 지사시라든가 이런 거 네. 들어보셨어요? 사트라든가 사트. HMAT 이런 시험들. 그다음에 뭐 공무원 시험 할 때 PSAT라든가 이런 시험들. 이런 시험들은 전부 다 1교시가 언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언어로 그러면 국어로 알잖아요. 근데 국어가 아니라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빨리 파악하는 정보 이해 능력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정보를 너무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빨리 판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업그레이드되는 시험들은 다 그런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체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미디어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어지는 정보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그리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미래의 이제 핵심 경쟁력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인터넷 리터러시라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인재를 하면 꼭 갖춰야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핀테크 붐을 타고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네. 알 때 몇 개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네. 크라우드 펀딩이 떠오르고 네. 하나는 P2P 금융이 떠오르거든요. 그럼 개인적인 그 촉에 의하면은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정답에 가까운 거였을까요? 개인 간의 직접적인이라는 단어 네. 때문에 P2P가 더 가까울 것 P2P. 같거든요. 네. 네. 5초 카운트 예. 주세요. 정답은? P2P 대출. P2P P2P 대출. 정답이네요. 정답입니다. 어제 좋은 군 건나 봐요.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되게 크라우드 펀딩이랑 헷갈렸는데 크라우드 펀딩보단 이거는 금융에 더 가까운 거고요. 네. 그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그것들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하는 개념이죠. 네. 그 대출이라보다는 투자 개념이 더 가깝고 이거는 SNS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같은 거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소셜론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P2P 대출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합법화된 건 아니고 또 공개 공시 의무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창기 단계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막상 공개한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로스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지금 회수율도 좋고요.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투자처로 좀 각광받고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 막 시작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려고 하면 개구리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끓이면 개구리는 변화하는 수온에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마는데요. 이 서서히 진행되는 환경의 변화에 무의식적으로 익숙해져 버려 다가올 최악의 결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증후군을
땡땡땡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증후군일까요? 여기서 초성 힌트 쓰겠습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재한 씨 알려주세요. 네네, 초성 힌트가. 비읍. 야, 이거 되게 비읍, 지읒, 치읒, 시읒, 지읒, 히읗, 기읒. 비읍, 지읒. 시읒, 시읒. 증후군은 정답이 증후군 나와 있어요. 아, 그렇죠. 앞에 네 다시 이거는 연상되는 게 없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자신 있게 지금까지 2개 맞췄으니까 한번 네. 다른 거 내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아무거나 한번 대답해 볼래요? 그래도. 부장 선생? 부장 선생 증후군. 아, 비전상실. 정답은 비전상실 이렇게 증후군이었습니다. 하니까 딱 맞아. 비전상실.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 아. 여기 현재 너무 안 좋아하다 보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미래가 이렇게 되게 뻔한데 안 좋게 되게 뻔한데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거를 못 버리고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안주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 이걸 비전상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취준생이나 또 우리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겨 토일, 월요일을 3연휴로 만드는 일본의 경축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제가 우연히 신문 기사에서 최근에 아, 본 이거요? 내용이라.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해피 먼데이입니다. 해피 행복한 먼데이. 정답입니다. 오, 축하합니다. 어유 굉장히 잘하는 친구요. 네. 정확히는 이제 성인의 날이랑 그다음에 성인의 날. 체육의 날. 그래서 1월과 10월의 둘째 주 월요일이 그런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8월 15일이 경축일이잖아요. 광복절. 그러면 8월 15일 고정이 되는데 네.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화요일이 그 공휴일이면 일요일 날 했다가 월요일 날 출근했다가 또 화요일 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애매하게 샌드위치가 되면서 사실 일이 안 돼요. 그런 날은. 그렇죠. 그래서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굳이 5월 8일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둘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딱 해놓버리면 날짜는 바뀌더라도 항상 토일 월을 놀게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하자라는 게 이런 그 날짜 공휴일 날짜를 지정하는 제도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려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해피먼데이 제도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좋네요.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경제가 무리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적정 인플레이션? 이걸로 하겠습니다. 좀 더 줄여보면 좀 더 줄일 수가 있나요?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네, 정답은 적정 인플레 하겠습니다. 적정 네, 인플레. 정답입니다. 진짜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취준생이라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아셔야 되고요. 네. 그 반대가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내려가지고 이렇게 낮추는 게 디플레이션이라면 디스인플레이션은 너무 올라갔어 그러면 유지를 시켜야겠다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경기가 불황이에요. 네. 불황이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네. 경기가 불황인데도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황인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럼프에 빠지는 거고요. 이런 정도는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지 취준생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퀴즈를 푼 건데 무려 네 4문제나 개요. 맞췄습니다. 네네네. 오늘 어땠나요? 다행인 게 사실 제 전공이랑 조금 맞는 문제들이 예,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뭐 P2P 금융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힌트를 주신 거랑 잘 섞어서 예상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예. 앞서 퀴즈를 통해서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기는 일본의 경축일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재환 씨는 공휴일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거긴 한데 네. 사실 저와는 관련이 좀 없는 얘기라서. 그렇죠. 일단-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프리랜서고 학생들은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이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은 좋겠네. 학생들과 일반 직장인 빼고는 다 필요 없는, 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별로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과 일반 직장인 아닙니까? 이 대다수죠. 직장인과 학생들이 대다수죠.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정부가 최근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휴일을 늘리면 관광과 소비가 늘어서 경제에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학생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이 휴일이 들면 여행이든 쇼핑이든 뭐 이 돈을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나요, 좀? 단순히 휴일이 하루 이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소비로 직결될 거라고는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거에 맞는 어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어떤 대규모의 뭐 프로모션 행사가 같이 동반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좀 잘 기획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뭐 축제 같은 게 기획이 돼야 된다든지 그런 방안들이 더 논의가 돼야지 실질적인 소비 증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대체 공휴일 제도가 2014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네. 크게 실감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프리랜서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도입된 게 3일이에요. 네.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 근데 사실 설 같은 경우는 뭐 대체 공휴일이 아니어도 어쨌든 며칠은 놀지 않습니까? 네, 설이나 그렇죠. 추석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게 플러스 하나 정도 더 됐다고 해서 딱 와가지고 와 대체 공휴일이니까 확 늘어났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날 정도인데 실제로 뭐 토요일과 겹치고 어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 공휴일이 생긴 건데 실제로 보면 향후 10년간 11일 정도가 그 휴일이 증가하는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평을 치면요. 하루 정도 느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딱 체감으로는 굉장히 늘었다. 좋다라는 생각을 잘 안 들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에 관한 뉴스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가 대체 공휴일 확대 적극 나선다 이런 기사거든요. 정부가 대체 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한다면 일요일인 신정 다음 날이 대체 공휴일이 되면서 바로 이걸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네.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거든요. 네. 그 정부가 국민들 휴일권 보장과 네. 그다음에 내수경기 활성화,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서 네. 기존의 공휴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 대안이 이제 첫 번째가 대체 공휴일제, 네. 두 번째가 요일 지정 공휴일제, 네. 세 번째가 신규 공휴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렇게 연간 공휴일 수가 늘어나고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정부가 수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있어가지고요. 예. 이건 좀 더 논의가 되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두 두 번째 번째 기사도 기사도.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는 각양각색 미, 중, 일 공휴일의 경제학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다수의 휴일을 공휴일제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뭐 2월 셋째 주 월요일이 대통령의 날이래요. 이런 것도 있고 5월 넷째 주 월요일이 현충일이라고 해서 어떤 업무 효율성, 그러니까 놀 때 놀자는 거죠. 괜히 애매하게 수요일 날 딱 있으면 월화가 괜히 멍 때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토일월 놀 때 확 놀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그 요일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요. 매년 말 중국 정부가 이듬해 대체 공휴일을 미리 정해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미국은 넷째 주 월요일 이런 식인데 중국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연대는 언제 놀아라. 근데 그걸 이왕에 붙여주는 거죠. 일본은 우리랑 비슷하게요. 내수활성화청에서 해피먼데이를 도입했다고 하니까 가장 우리가 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어쨌든 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뭐 연휴라 쭉 놀아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내수가 활성화된다라는 측면에서 2박 3일은 돼야지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활발하게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올해는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네. 임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무원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놀아요. 누가 문제냐면 중소기업. 중소기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체 공휴일 같은 건 지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이게 겹치는 경우 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빨간 게 아예 딱 그 달력에 박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법정으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다 놀아야 된다는 거죠. 다 공휴일이 돼야 되는데 네네. 임시 공휴일은 갑자기 이번에 5월 5일이 일요일이니까 놀까 말까 하다가 네네. 정부에서 놉시다라고 갑자기 제가 놀자는 말이 자꾸 좀 그런데 네. 그 공휴일을 지정합시다라고 쉽시다. 딱 하는 거거든요. 쉽시다. 네, 쉽시다. 임시 공휴일을 딱 지정을 하니까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라든가 학교나 이런 데들은 근데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안 놀아도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출근하는 분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많았어요. 5월 6일만 해도요. 그 3명 중에 1명은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정부가 대체 공휴일 확대에 나선다고는 했어요. 근데 네. 정부가 이렇게 공휴일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선생님? 경기죠. 네. 경기죠. 네, 그러니까 내수가 활성화돼야지 이게 그러니까 뭘 물건을 팔아도 누가 사줘야 되는데 그쵸. 이게 사줄 시간도 없고 그렇다라는 거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공휴일이 되면 아이를 손에 이끌고 가가지고 뭐 여행도 하고 그리고 뭐 아이가 원하는 것도 사주고 저는 이 경북궁 종로 근처에 살거든요. 네. 근데 일요일만 되면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요즘엔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아빠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맞아요. 네, 정 안 되면 1박 2일로 어디 갈 게 아니면 서울이라도 이렇게 종로를 보여준다든가 한옥을 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되면 분명히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확신하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경제적인 분석은 좀 엇갈리는 게 있어요. 왜요? 네, 대체 공휴일이 늘어나면 산업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휴일이니까 일을 안 하고 놀게 되잖아요. 그 일을 해서 생산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못 하게 되니까 손해다. 내수는 살아나니까 이렇다라고 해서 그게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게 이익인 것만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더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어떻게 봤나요, 민규 학생? 저는 우리 국내 총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60%다라는 얘기가 가장 그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놀리고 또 뭐 사무실에 늘 출근을 해야지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대부분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근무 시간이 생산과 직결되지 않는 시대가 그렇죠. 됐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가까운 미래를 생각해서도 더 활발히 논의를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읽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체 공휴일이 가진 경제적인 효과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데 네. 2014년에 이게 도입이 된 다음에 카드 승인 실적을 좀 살펴봤어요. 네. 네. 신한카드 트렌드 연구소에 따르면 네. 올해 설 명절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는데 이게 그 카드 이용 건수를 보니까 가령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네. 설 명절 전 1개월 동안 2,667건이 결제가 되는데 아이고. 설 명절 연휴 기간에 5,351건으로 그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카드 이용 건수가 평소에 비해서 73.5%가 늘어났고요. 아울렛도 43.9%, 숙박업도 20%, 해외 이용도 15.4% 해가지고 실제로 카드 이용 자체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에 한 50%가 휴무했다고 가정하고 보면 실제로 소비 지출은 한 1조 9,900억 원에 생산 유발액이 3조 8,500원 수준으로 추산이 된다라고 하니까 경제 효과가 뭐 이렇게만 보자면 상당히 큰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게 단순히 휴일만 늘린다고 해서 소비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라는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런다 하더라도 과연 그만큼 돈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휴일이 늘어났네?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어디 가서 뭘 사 먹고 여행을 가야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한정돼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담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대체공휴일 그동안에는 임시공휴일 이런 것이 주여가지고요. 말하자면 공무원이라든가 몇몇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혜택이 받고 실제로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 많이 못 누렸기 때문에 일부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냐 네. 그런 분석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또 생산을 못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또 마이너스 까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소비가 증가할지도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확실하게 효용이 되는 것이냐라는 것도 사실 알 수 없다.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런 견해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대체 공휴일에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세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학생 준비됐나요? 저는 대체 공휴일에 내수를 짐작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공휴일의 특색에 맞춘 범국가적 국민적인 어떤 축제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주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 가장 긴 연휴는 1년에 2번 있잖아요. 추석이랑 설날이 그런 날인데 네. 사실 그 전에는 뭐 가족들끼리 선물도 해야 되고 제사 음식도 차려야 되고 하니까 일시적으로 뭐 그런 공산품이나 농산품 같은 거에 소비는 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가장 긴 연휴 내내는 대부분 사람들이 집안에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성묘 갔다가 가족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그 당일날에는 전혀 서비스업 쪽에서 소비가 오히려 확 위축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남역에서 한 1년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항상 북적대고 사람에 치이던 제가 한번 연휴 때 집에 내려가질 않았는데 그렇게 살기 좋을 수가 없었어요. 텅텅 비고 유령 도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체 공휴일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그래도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조금 긴 날들이 추석이나 설날은 아니더라도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 공휴일의 특색에 맞춰서 범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축제, 페스티벌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축제 기획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코리아 스타일 페스타 같은 경우도 관주도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관주도로 가면은 그게 과연 효율적일까 하는 생각이 들진 않을까요? 저도 문제를 보고 나서 떠오른 아이디어라서 아무래도 구체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더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은 강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원래 크라우드 펀딩도 사실 그런 그 공연이나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인디 독립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든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든 뭐 그런 사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이런 날에 자신들의 공연이나 뭐 예술 작품 같은 것들을 전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물어본 거의 답인가요? 관주도로 했을 경우에요. 관주도로 했을 때는 되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과연 국민들이 참여할까라고 했는데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지금 주체가 그럼 누구냐는 거죠. 주체가 저는 민간으로 가는 게 사실 자연스럽긴 한데 이게 처음에는 분명히 관에서 이런 식의 어떤 판을 만들어주기는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금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런 유형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할 수 있고 또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질문 네. 자체가 네.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에 내수를 진작시키는 아이디어니까 네.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요거는 내수 기업들 있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CJ라든가 문화 기업들 이런 데서는 참 좀 재밌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내면은 좀 더 나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약간 아쉬운 그런 그 답변이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지금 뭐 관주도라고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한 것도 나쁘진 않은데 다만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답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라고 약간 우겼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그들이 이제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문화하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관주도를 그런 축제를 기획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협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들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판을 정말 이 판을 깔았으니까 안에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채워넣으세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관일 행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도와주는 형식으로 하면 그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은 지금 하는 얘기랑 좀 연결이 되면서 얘기가 됐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순간 질문을 받은 게 당황한 거죠. 그 약간 딱 따로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보완했으면 뭐 그 답변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민규 학생님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어요? 일단 네. 너무 걱정했던 만큼의 호평은 아니어서 아, 감사드리고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그 면접 같은 데를 하게 되면은 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접자로서는 안 그래도 긴장된 상황인데 더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멘탈리티랑 노하우를 키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건 인성 면접 같은 데서 나오기 쉬운 질문인데요. 네,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휴일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질문을 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휴일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휴일이 그 학교 다닐 때였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딱 아침 9시 10분까지 이제 8시 반까지 등록을 했는데 이제 아침 9시 10분에 첫 교시가 시작되고 나서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서 너무 아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교시 때 조퇴를 했어요. 조퇴하고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데 남들 다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 혼자만 쉬고 있다는 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진정한 휴일은 언제 한번 정말 평일날 딱 휴가를 딱 낸 다음에 그날 남들 다 일할 때 혼자 그냥 좀 쉬어보라는 것 이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추상적인 생각이 떠올랐는데 네. 몸이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쉬는 게 진짜 휴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뭐 어떻게? 사실 명절 스트레스, 명절 증후군 이런 것들 얘기 많잖아요. 네. 뭐 명목상으로는 휴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너무 지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죠. 또 이 방송 아마 보시는 취업 준비생 분들은 또 아마 명절 때마다 그런 것들로 또 질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또 스트레스. 그쵸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진짜 휴일이 되려면은 네, 명절날 혼자 있는 거. 몸이 아니라 아, 예. 네, 마음이 쉬는 날이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유실 학생, 해야 할 일이 없이 쉬는 것. 일 안 해봤어요, 이 친구는. 밀릴 일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하루 정도 집에서 쉬다 보면 또 지루해지곤 한다. 그렇게 쉬어도 별거 없다는 것을 느낀다면 다음날 출근해도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소희 학생, 사회에서 규정된 나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것 아닐까? 휴일만큼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마음이 이끌리는 일들을 즉흥적으로 하고 싶다. 태희 학생, 겨울에는 이불 안이 최고다. 괜스레 휴가를 즐긴다고 여행을 계획하고 밖에서 보내려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무것도 신경 쓸 것 없이 아무 할 일도 없이 누워서 쉬는 게 최고다. 유리 학생, 집에서 하루 종일 쉬는 것. 특히나 요즘같이 날씨가 추워서 어디 나가는 것 자체가 일이 될 때는 따뜻한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쉬는 것이 제일이다. 온유 학생, 집에서 폭식하지 않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 의무적으로라도 어딘가에 나갈 일은 많다. 그런 생활 속에 아무런 책임감이나 의무감 없이 집에서 자유시간을 즐기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규 학생 학생들의 의견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김태희 학생. 태희 학생. 예, 겨울에는 이불 안이 최고다라는 이 아, 댓글이 마음에 본인도 들었습니다. 약간 그 집돌이 느낌이에요? 아니요, 제가 네. 집돌이이고 싶은데 네, 네. 주변의 상황 때문에 아. 매일매일 나가거든요. 왜요? 뭐 일단은 생활비도 벌어야 되니까 그쵸.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아이고. 뭐 도서관도 가야 되고 또 뭐 스터디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바쁘죠? 보니까 일주일 내내 뭔가를 하고 있죠? 네, 백수가 일주일 내내 뭔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에요. 백수가 제일 바빠요. 예.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취준생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불 속에서 그냥 하루 종일 안 나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세요. 네, 근데 사실 여기 한 명 빼곤 전부 다 똑같은 그렇죠. 답이거든요. 집에서 하셔야 네, 된다. 집에서 이불 안 속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밥 네. 먹을 거 먹고 쉬겠다라는 그쵸. 개념인데 네. 근데 사실 이게 정말로 너 하고 싶은 걸 얘기해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면접 네네. 문제로 나왔고 또 인강 면접에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캐릭터나 특성이 나오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불안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판단할 거냐는 거죠. 사실 인성 면접 문제로 보자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나마 소희 학생이 소희 학생이 그러니까 규정된 나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쉬는 것이다. 라는 네. 그런 것들에서 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자신의 어떤 지향성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네. 다른 분들은 뭐 따로 뽑기에는 너무나 똑같은 대답인데다가 네. 이게 인성 면접의 답변이다라고 인지는 좀 덜하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소희 학생을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희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뽑혔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정부의 대체 휴일 확대 검토와 관련해서 휴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재환 씨가 남들 다 일할 때 쉬는 게 정말 쉬는 거다라고 했는데 네. 많은 취준생들이 남들 다 일할 때 쉬고 있어서 근데 정말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남들 다 일할 때 쉬는 거지만 또 오늘이 지나가면 나도 일할 거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의 휴일이 정말 소중하고 좋은 거잖아요. 또 모든 취준생들이 그런 좀 마음들, 그러니까 일할 거리가 있어서 오늘 하루 쉬는 것이 정말 쉬는 것 같은 마음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그런 2017년이 됐으면 하는 게 오늘의 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씀인 게 내일 일이 있어야지 그거 걱정하면서 오늘 좀 푹 쉴 수 있어요. 내일 일이 없다면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규 학생 어땠어요? 네, 저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완전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일단 내일 내가 일이 어떤 안정적이고 어쨌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네. 어떠한 일이 나 자신에게 있어야 휴일이 진정한 의미를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요일제 휴일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힘들었던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내수 진작 효과도 있고 소비 촉진 효과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